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5년 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케이블이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입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책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입니다. 북동쪽 방향에 아차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296m 아차산입니다. 서울 남산이 262m니까 서울 남산보다 34m가 더 높은 해발 296m 아차산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차산 바로 밑에 워커힐 호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한강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 12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한강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한강의 강폭은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강 건너편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지역의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입니다. 제가 자전거 출퇴근을 할 때 잠실 나들목에서 풍납토성 나들목 구간을 거의 매일 자전거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 풍납토성 나들목 한번 유심히 보시면 자, 전방 30m 정도 지점에 풍납토성 나들목이고요. 현재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나들목을 통과해서 쭉 한 400m 정도 가면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풍납토성. 풍납토성과 관련해서 또 반대로 지금 북쪽 방향, 북동쪽 방향의 아차산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또 아차산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강에 현재는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입니다. 이 한강의 강폭이 약 1.2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기 전방 1km 정도 지점에 천호대교가 있습니다. 천호대교. 북동쪽 방향 전방 1km 정도 지점에 천호대교고요. 그 천호대교 북단 쪽으로 아차산과 워커힐 호텔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한 700m 지점에 올림픽대교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한강을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이 한강의 북동쪽 강북지역의 아차산 해발 296m 고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남쪽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인데요. 이곳 나들목을 통과해서 한 400m 정도 남쪽으로 가면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한강 건너편 북쪽 지역의 강북 지역의 북동쪽 방향의 아차산과 또 반대로 남쪽 방향의 풍납토성 나들목 건너서 지나서 남쪽 방향으로 풍납토성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제가 오늘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자전거를 이곳에 세워뒀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산책하는 분들이 벤치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기온은 20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20도고 바람이 불어도 춥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기온이 20도라서. 자, 이제 한강 자전거길 이제 출발합니다.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해서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켰던 그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에 새해 일출 5대 명소가 있습니다. 새해 일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일출을 멋있게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서울의 5대 명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차산, 두 번째가 성동구 응봉산, 세 번째가 서울 남산 팔각정, 네 번째가 저기 선유도 공원, 다섯 번째가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5대 해돋이 명소가 아차산, 응봉산, 남산 팔각정, 선유도 공원, 하늘공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장 동쪽에 있는 5개 새해 일출 명소 5군데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게 아차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296m입니다. 자, 아차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구려의 백제의 계로왕이 처형당했던 장소이고, 또 고구려의 이제 온달 장군이 저곳 아차산에서 전사했냐 아니면은 충북 단양에 있는 온달 산성에서 전사했냐, 이것은 아직도 정설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기 47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한 1550년쯤 전이죠. 지금 올해 2023년인데요. 올해부터 올해를 기준으로 약 1550년쯤 전인 서기 47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의 영토를 가장 확장시켰던,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을 해서 이곳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해서 그 당시에 계로왕이 집권한 지 21년째였는데요. 계로왕 21년이었던 서기 475년에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 처형시키고, 그에 따라서 백제는 수도를 충남 공주의 웅진성으로 옮겼고, 나중에는 또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까지 수도를 두 차례나 천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국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각축전을 펼쳤었죠. 그래서 역사, 한국사를 통해서 다 배우셨듯이 한강을 차지했던 순서가 백고신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한강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초에는 백제가 여기 한강 유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제가 이곳 아까 제가 촬영했던 그 장소입니다.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 그곳에 건국을 한 거죠. 기원전 18년에 건국을 해서 오늘 말씀드릴 서기 475년 계로왕 전사 시점까지 무려 493년 동안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화려하게 펼쳤던 위례성, 한성 백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웅진성 시대나 사비정 시대는 짧았었죠. 왜냐하면
서기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으니까 옹진 사비성 시대 합해봐야 200년이 안 되죠. 185년 정도밖에 안 되죠. 서기 475년에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수도를 옹진성으로 옮겼고 또 사비성으로 또 다시 옮겼다가 서기 660년 의자왕 때 백제가 멸망이 됐으니까 한성 백제 시대는 475년에 끝났고 백제 멸망은 660년이니까 결국은 185년 옹진성 시대하고 사비성 시대 합해봐야 185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화려하게 펼쳤던 시대가 바로 이곳 위례성 한성 시대인데요. 무려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무려 493년 동안 한성 백제 시대, 다른 말로 위례성 백제 시대가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강을 차지했던 그 순서가 백고신, 백제, 고구려 신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가장 처음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면 서기 371년 백제의 최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 북진을 해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백제의 최전성기 근초고왕이 북진을 해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전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고국원왕, 전사했던 고국원왕의 손자인 광개토대왕이 이제 남진을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남진한 것은 서기 396년인데요. 남진해서 이곳 백제의 수도 위례성 한성을 점령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백제의 왕이었던 아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신관계, 군주와 신하의 관계죠. 형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인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세월이 79년이 흘러서 서기 475년에는 이번에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다시 남진해서 이곳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 한성을 침략해 가지고 아예 계로왕을 처형시켜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역사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아차산 보여드렸는데요. 아차산에는 아차산성이 있습니다. 아차산성은 평균적으로 성벽의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 아차산성의 길이는 1125m입니다. 아차산성의 길이가 1125m인데요. 그 당시에 고구려가 거기 아차산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 북쪽에는 아차산의 고구려의 아차산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그 당시에 고구려가 계속 남진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는 이 한강을 일종의 해자시설로 삼아가지고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장수왕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최남단에 있었던 산성인 아차산성을 교두보로 삼아서 한강 건너편 남쪽에 있던 백제의 수도 위례성 한성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요. 위례성 한성은 성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다 해서 북성, 그게 바로 풍납토성입니다. 또 하나는 약간 남쪽에 있다 해서 남성, 그게 바로 몽촌토성입니다. 몽촌토성은 현재 올림픽공원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고구려의 남단에 있는 최전선, 가장 남쪽에 있는 산성인 아차산성을 교두보로 삼아서
한강 건너편에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백제의 수도 위례성 한성을 공략하려고 장수왕이 남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한강 건너편 강남 지역에는 백제의 성이 2개였는데요. 북쪽에 있다 해서 북성인 풍납토성과 남쪽에 있다 해서 남성인 몽촌토성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먼저 북성인 풍납토성을 공략을 하고 7일 만에 풍납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당시에 계로왕은 풍납토성에 있다가 함락되기 직전에 남쪽 성인 몽촌토성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몽촌토성마저도, 즉 남성마저도 함락 위기에 처하자 밖으로 피신을 했는데 고구려의 장수들한테 생포가 됐고 생포된 상태에서 한강 건너 아차산성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처형 장소는 아차산 기슭에 있는 지금의 워커힐 호텔 근처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처형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로왕을 처형시켰던 고구려의 장수들이 누구냐? 원래 백제 계로왕의 신하였었는데 역모를 꾸미다가 고구려로 도주를 했던 인물들이 나중에 장수왕과 함께 침략을 해와가지고 계로왕을 생포하고 아차산성으로 끌고 가서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처형되고 후임자가 아니라 왕위를 승계한 문주왕이 백제의 수도를 충남 공주 옹진성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또다시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서기 660년에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백제가 멸망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아차산, 제가 아차산을 집중적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군데 아차산, 해발 296m. 거기에는 고구려정이라는 정자도, 팔각정도 있고요. 또 고구려의 아차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로왕이 처형됐던 장소가 바로 워커힐 호텔인데요. 그럼 워커힐 호텔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워커힐 호텔의 명칭의 유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워커힐 호텔. 자, 아차산 기슭에 있는 정말 호텔에서 한강을 바라다보는 뷰가 기가 막힌 곳이 바로 워커힐 호텔인데요. 워커힐 호텔의 명칭의 유래는 보통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라고 하죠. 명칭의 유래는 지금 한미동맹 70주년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에 이슈가 많이 돼 왔지 않습니까? 자, 워커힐 호텔의 명칭의 유래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이 되고 초대 미 8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분이 바로 월튼 해리스 워커 중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 미 8군 사령관이 월튼 해리스 워커 중장입니다. 그분이 초대 미 8군 사령관이었는데요. 그분이 6.25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이 되고 그해 12월 23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죠. 1950년 12월 23일에 지금 서울의 도봉구 지역에서 업무상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순직을 했습니다. 바로 워커 초대 미 8군 사령관을 기리기 위해서 아차산 기슭에 호텔 이름을 워커힐 호텔이라고 정한 겁니다. 힐이 언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차산 언덕에다가 호텔을 지었다 해서 초대 미 8군 사령관 워커의 언덕이다 라고 해서 워커힐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처형 당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실나들목 진입해 가지고 잠실벌의 아파트 숲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서쪽 방향, 전방 약 1km 정도 가게 되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파란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파란불 신호를 건넜고요. 이쪽이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이곳에서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 계로왕 전사 시점까지 무려 493년 동안 백제의 초기와 중기인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의 화려한 백제 문화가 꽃피웠던 공간이 아까 제가 출발했던 풍납토성 나들목 그 주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KBS 사극 근초고왕이라는 KBS 사극 역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초고왕 역할을 했던 탤런트가 가무성 씨였습니다. 가무성 씨. 그래서 그 근초고왕 드라마 역사 드라마 촬영을 백제고분이라고, 백제고분은 방이동에도 있고 석촌동에도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도 백제고분이 있고 또 석촌동에도 백제고분이 있는데요. 백제시대의 오래된 무덤이다. 이게 백제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한 15년쯤 전에 근초고왕 역사 드라마 KBS 사극을 촬영하는 KBS 관광버스가 아니라 KBS 촬영 버스가 한 15년쯤 전에 백제고분에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쯤 전에 방영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송파구,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구역이 송파구인데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송파구입니다. 인구가 70만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한 1000만 명이 약간 안 되는데요. 그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바로 송파구입니다. 한 70만 정도 되는 가장 많은 인구의 자치구인데요. 송파구에서는 매년 10월일 겁니다. 10월에 한성 백제문화제를 합니다. 한성 백제문화제, 즉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무려 493년 동안 위례성 한성 백제시대의 화려한 역사가 이곳 송파구 풍납토성 또 몽천토성 주변에서 펼쳐졌는데요. 그래서 한성 백제문화제를 매년 10월에 서울시 송파구 주관으로 개최를 합니다. 한 2박 3일 정도 화려하게 백제시대의 왕들의 왕관을 착용한 왕들의 행렬 이런 거 퍼레이드 같은 걸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촬영을 저기까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까지. 기온이 20도여 가지고 지금 위에 윈드 자켓을 그냥 가방에 넣고 안에 가벼운 긴팔 추리닝 비슷한 에어로쿨 소재의 긴팔 운동복만 하나 착용을 했습니다. 옷 딱 위에는 하나만 착용했는데도 춥지 않습니다. 기온이 20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여 가지고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자, 신호가 오늘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 교통통제 해주듯이 제가 지나가는 시간에 딱 맞춰 가지고
다 파란불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 지금 오른쪽은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지역입니다.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명칭이 레이크 팰리스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바로 서쪽에 접해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다 해서, 즉 호수 바로 옆에 있다 해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라고 합니다. 호수 궁전이다 이런 뜻이죠. 호수 궁전, 호수 옆에 있는 궁전이다. 그래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시작한 지 21년 2개월 됐는데요. 21년 2개월 전에 이곳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 잠실 주공 4단지,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그야말로 5층짜리 저밀도 아파트였습니다. 저밀도 아파트. 마라톤 제가 시작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 5층짜리 저밀도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한 30층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했습니다. 지금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상층부를 비추고 있습니다. 뭐 삼성 레미안 안에서도 지었고, LG 자이에서도 이렇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레이크 팰리스가 보이죠? 이곳이 바로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정문이 궁전처럼 보이십니까? 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오늘 촬영하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는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가면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곳에 트렁크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초고층 타워인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자, 이곳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자, 이곳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보시면 제 자전거에서 일단 내리고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뒤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의 스탠드를 비추고 있습니다. 화이팅!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를 비추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서 롯데월드 타워를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체육 운동 기구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남서쪽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호 수변무대에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29분째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 서호 수변무대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 보이시죠? 5월 2일이라 정말 산책하기, 운동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자,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조깅로 폭을 보시면 서호, 동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고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그 다음에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26.4마일 105리길이 되는데요. 자, 이 조깅로는 폭이 약 6m 정도 됩니다. 5, 6m 됩니다. 5, 6m. 그리고 조깅로의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쿠션감이 좋습니다. 자, 저렇게 뛰는 분들 4분이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석촌호수는 서호와 동호 두 개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서호입니다. 자, 그리고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북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한 150m 지점에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는 서호에 있는 게 아니라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 자, 저쪽으로 가서 좀 촬영을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5월 2일까지 21년 2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1년 2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91회 완주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딱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 지금부터 딱 열흘 전에 생애 91번째 42.19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21년 2개월 동안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7%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7,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21년 2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5km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21년 2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를 1.5바퀴씩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1년 2개월 동안 42.19km를 91회 완주했으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3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풀코스 완주 91회 중에 약 60회 정도는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한 31회 정도는 나홀로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혼자서 달렸습니다. 그 나홀로 달리기 풀코스 31회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인 한 15번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16바퀴 반을 달림으로써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15번 정도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한 16번 정도 연습 삼아 풀코스 나홀로 달리기는 한강공원에 가서 한강 자전거 길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나홀로 달리기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3년 5월 2일인데요. 어제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제가 생애 최초 42.19km 완주 21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5월 1일에 생애 최초 풀코스 마라톤을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나홀로 달리기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했으니까요. 어제가 바로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 21주년이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빌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에 설치된 자이로 스윙입니다. 자이로 스윙. 저 양쪽으로 쭉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놀이기구 스윙입니다. 스윙. 골프를 스윙한다라고 하듯이 저렇게 매단 상태에서 좌우로 흔듭니다. 그래서 저 놀이기구의 명칭이 자이로 스윙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자이로 스윙 탄 놀이객들이 지금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자이로 드롭이 있습니다.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은 높이 한 7-80m 되는데요. 저기 가장 위에서 위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쭉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중력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죠. 중력을. 지금 시각이 8시 47분인데요. 보통 주변 주민들 밤에 그 평온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저 놀이 괴성을 지르는 저런 시설은 이제 중단 멈추게 되는 걸로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괴성을 지르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8시 48분이니까 앞으로 12분 후인 9시 이후에는 괴성을 지르는 그런 놀이기구는 사용이 멈추게 되고 그 외의 놀이기구만 계속 운영하다 밤 11시경인가 클로징 할 겁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외관 화려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밑바닥층의 면적이 축구장 크기 면적이고요. 꼭대기층의 면적이 농구장 크기 면적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건축물의 무게가 75만 톤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개인당 체중 75kg 곱하기 1000만 명 하면 75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저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에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가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모양이 건축물의 외형의 모양이 지필목중의 붓입니다. 붓.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 모양을 형상화시킨 게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이 투여됐습니다. 4조 원, 토지값 제외하고 건축 공사비만 4조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의 기초공사 지바, 제가 알기로는 저 건축물이 요즘 지진이 우리 한반도도 요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규모 8점 몇까지 강진도 견딜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진도 8점 몇인가 진도 9인가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강진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의 지반을 튼튼하게 해야 75만 톤의 건축물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 밑에 기초공사를 할 때 레미콘 차량이 한 6,000대 정도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타설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라톤 훈련 하고 있을 때 주변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한 일주일 정도인가 4, 5일인가 그런 여러 날에 걸쳐서 레미콘 차량들이 계속 여기에다가 기초공사에다 콘크리트를 쏟아붓기 때문에 레미콘 차량 한 5, 6천 대가 동원이 되니까 주민들은 좀 불편을 좀 끼쳐서 죄송하다, 참아달라 그런 취지의 안내문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배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1일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기념해서 그날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에 개관했으니까 개관한 지 6년 1개월 됐습니다. 자, 저를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8시 52분이고요. 거의 다 촬영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일 저녁 8시 53분입니다. 자, 이제 정말 나들이 하기에 좋은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